실리콘밸리의 한 자율주행 엔지니어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판을 뒤집을 존재가 나타났다. 테슬라도 방심할 수 없게 됐다. 그 존재가 누구냐고요? 삼성전자입니다. 차도 안 만드는 삼성이 왜 테슬라를 긴장시킨다는 걸까요? 며칠 전 삼성이 2조 6천억 원을 들여서 뭔가를 샀습니다. 엔진이 아닙니다. 변속기도 아니에요. 카메라입니다. 자동차에 달리는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를 통째로 인수한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이 카메라를 판 회사가 100년 넘게 벤츠와 BMW 부품을 만들어 온 독일의 거대 기업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삼성이 인수한 회사 이름은 ZF입니다. 고급차 타보신 분들 있으시죠? 기어 넘어갈 때 부드럽게 착착 넘어가는 그 느낌, 대부분 이 회사 변속기 덕분입니다. 벤츠도, BMW도, 아우디도, 포르쉐도 전부 이 회사 부품을 씁니다. 그야말로 자동차 부품의 명품이죠.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자기네 가장 돈 잘 버는 부서를 파버렸습니다. 왜요? 빚 때문입니다. 이 회사 빚이 지금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넘어요. 자율주행 시대가 온다고 믿고 여기저기 회사를 사들이다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문제는 그 미래가 예상보다 늦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쓰고 팔 물건은 안 팔리는 상황이 된 거죠. 결국 빚을 못 갚으면 회사가 망하니까 눈물을 머금고 가장 잘 나가는 부서를 내놓은 겁니다. 그게 바로 자동차 카메라 부서였어요. 요즘 나오는 차들 보면 앞에도 카메라, 옆에도 카메라, 뒤에도 카메라, 온통 카메라 투성이잖아요. 이 카메라들이 앞차와의 거리를 보고 차선을 보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도 봅니다. 그래서 차가 알아서 브레이크 밟고 알아서 핸들 꺾고 알아서 주차까지 해주는 거예요. 이 기술에서 ZF가 세계 1위입니다. 그런 효자 사업부를 삼성한테 넘겼어요. 2조 6천억 원이에요. 근데 이게 헐값입니다. 원래 이 사업부 가치가 5조 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ZF가 10조 넘게 투자해서 만든 기술을 삼성은 반값도 안 되는 돈에 가져간 겁니다. 왜 하필 삼성한테 팔았을까요? 현대차도 있고 도요타도 있고 테슬라도 있는데 말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서로 경쟁 관계예요. 현대차한테 팔면 벤츠가 안 사겠죠? 그런데 삼성은 차를 안 만듭니다. 누구의 적도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자동차 회사에 다 팔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ZF만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독일 자동차 산업 전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창립 이래 처음으로 독일 내 공장 문을 닫고 있어요. 직원 2만 명이 길거리로 나갑니다. 세계 1위 부품 회사 보쉬도 수만 명을 자르고 있고요. 오랜 세월 세계 자동차를 지배하던 독일이 왜 갑자기 흔들리는 걸까요?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독일이 왜 무너지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동차가 완전히 다른 물건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업계 사람들이 자동차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굴러다니는 컴퓨터라고 부릅니다. 처음 들으면 무슨 소린가 싶죠? 근데 이게 진짜예요. 예전 자동차는 기계 덩어리였습니다. 엔진 돌아가고 바퀴 굴러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차가 멈추고 단순했어요.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요즘 나오는 최신 자동차 안에는 컴퓨터가 수십 개 들어가 있어요. 차 한 대가 움직이려면 이 컴퓨터들이 전부 같이 돌아가야 합니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요즘 고급차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코드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억 줄입니다. 미국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보다 많아요. 자동차가 전투기보다 복잡해진 겁니다. 이제 자동차는 기계가 아니에요. 컴퓨터입니다. 테슬라 타시는 분들은 이미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차가 업데이트돼 있습니다. 어제까지 없던 자동 주차 기능이 갑자기 생겨 있어요. 가속도 더 빨라져 있고 주행거리도 늘어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만 바꿨는데 차 성능이 좋아진 겁니다. 스마트폰 업데이트 하듯이 차를 업데이트하는 거죠.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100년 동안 기계만 만들었어요. 엔진 깎고 변속기 조립하고 철판 용접하는 건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완전히 다른 세계거든요. 기계 만들던 엔지니어한테 갑자기 프로그램 짜라고 하면 못합니다. 실제로 폭스바겐이 몇 년 전에 신형차를 냈어요. 출시하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소프트웨어 오류 때문에 차가 제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화면이 멈추고 기능이 안 되고 결국 대규모로 차를 다시 불러들여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폭스바겐은 부품을 여기저기서 사옵니다. 수십 개 회사에서 부품을 받는데 각 회사마다 소프트웨어가 다 달라요. 이걸 하나로 합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하나로 통일해서 만들었어요. 부품도 최대한 직접 만들거나 자기들이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도 쉽고 문제 생겨도 바로 고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요? 엔진 기술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입니다.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차의 성능을 결정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독일은 기계 시대의 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소프트웨어 시대잖아요. 오랫동안 쌓아온 기술이 하루아침에 쓸모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 회사들은 지금 뭘 원할까요? 소프트웨어 잘 만드는 회사가 필요해요. 우리 대신 프로그램 만들어주고 카메라도 달아주고 칩도 넣어주고 다 해주는 회사요. 바로 삼성 같은 전자회사입니다. 독일 자동차 제국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 삼성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삼성이 진짜 노리는 건 따로 있습니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삼성이 이번에 카메라 회사를 산 게 처음이 아닙니다. 8년 전에 하만이라는 회사를 거의 9조 원에 샀어요. 하만카돈 스피커 들어보셨죠? 그 회사 맞아요. 당시에도 난리였습니다. 스피커 회사를 왜 그렇게 비싸게 사냐고요. 근데 하만이 스피커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차 안에 있는 화면, 계기판, 내비게이션, 오디오 시스템 이런 거 다 만듭니다. 운전석 앞에 커다란 화면 있잖아요. 벤츠, BMW, 아우디, 제네시스 전부 하만이 만든 겁니다. 전 세계 고급차 상당수가 하만 시스템을 써요. 자, 여기서 눈치 빠른 분들은 뭔가 느끼셨을 거예요. 하만이 만드는 건 차 안에서 운전자가 보고 듣는 것들이에요. 화면, 스피커, 계기판. 이번에 삼성이 산 ZF 카메라는요? 차 밖을 보는 것들입니다. 앞에 뭐가 있는지, 옆에 차가 오는지, 뒤에 사람이 있는지 보는 거죠. 이제 감이 오시나요? 차 안쪽 눈도 있고 바깥쪽 눈도 있습니다. 둘 다 손에 넣은 거예요. 이걸 합치면 뭐가 될까요? 차의 뇌를 통째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화면은 이 회사, 카메라는 저 회사, 스피커는 또 다른 데서 사야 했어요. 이제는 삼성한테 통째로 주문하면 됩니다. 우리 차에 들어갈 전자장비 전부 다 주세요. 이렇게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이 진짜 노리는 건 칩이에요. 반도체요. 스마트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칩이에요. 이게 없으면 폰은 그냥 돌덩이입니다. 자동차도 똑같아지고 있어요. 요즘 차 한 대에 칩이 수천 개 들어갑니다. 20년 전에는 몇백 개였어요. 그리고 이 칩들이 비쌉니다. 스마트폰 칩은 몇만 원이면 되는데 자동차 칩은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이 넘어요.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니까요. 삼성이 이미 자동차 전용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BMW 신형차에 벌써 들어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번에 ZF 카메라까지 손에 넣으면서 뭐가 달라졌냐고요? 카메라랑 칩을 세트로 팔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카메라 쓰시려면 우리 칩도 같이 쓰셔야 해요. 애플이 아이폰 만들 때 하는 방식이랑 똑같습니다. 칩도 애플, 화면도 애플, 소프트웨어도 애플이니까 착착 맞아 돌아가잖아요. 삼성이 자동차에서 그걸 하려는 겁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데이터예요. ZF 카메라가 지금 전 세계에 1천만 대 넘게 깔려 있어요. 이 카메라들이 매일 도로를 찍고 차선을 찍고 앞차를 찍고 신호등을 찍습니다. 초당 수십 번씩요. 이게 전부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가 왜 중요하냐고요? 자율주행 때문이에요. 자율주행차를 만들려면 인공지능이 운전을 배워야 합니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밤길 이런 상황을 전부 배워야 해요. 실험실에서는 못 배웁니다. 실제 도로에서 달려봐야 해요. 테슬라가 왜 자율주행을 가장 잘할까요? 데이터가 가장 많아서예요. 전 세계 테슬라 차들이 매일 데이터를 보내고 그걸로 인공지능이 공부합니다. 삼성이 지금 뭘 손에 넣었습니까? 1천만 대가 넘는 차에서 쏟아지는 데이터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데이터 가치만 30조 원이 넘는다고 봐요. 삼성이 2조 6천억 주고 산 게 아닙니다. 사실은 30조짜리를 산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쌓입니다. 내년부터 유럽에서 새 차 팔려면 이런 카메라 시스템을 무조건 달아야 해요.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삼성은 그냥 앉아서 데이터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와, 삼성 대박 나겠네. 근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현대차가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있어요. 삼성한테 끌려다니기 싫은 거죠. 도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무서운 건 중국이에요. 화웨이가 지금 삼성이랑 똑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훨씬 싸요.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만 낮으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솔깃하겠죠. 몇 년 뒤에 따라잡히면 삼성도 위험해집니다. 기술 변화 속도도 문제예요. 지금 준비한 게 5년 뒤에도 통할까요? 완전 자율주행이 예상보다 빨리 오거나 아예 새로운 방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2조 6천억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삼성이 이 승부수를 던진 이유가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은 요동치고 있고 스마트폰은
이미 다 팔 만큼 팔았어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거예요. 자동차 시장은 아직 승자가 안 정해졌습니다. 지금 안 뛰어들면 영원히 기회가 안 와요. 필름 카메라 시대가 끝났을 때 적응 못한 회사들 다 사라졌잖아요.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한 나라에서 전부 만들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은 배터리가 약하고, 중국은 반도체가 약하고, 일본은 소프트웨어가 약해요. 전부 다 갖춘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삼성이 이걸 보고 뛰어든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여러분이랑 무슨 상관인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차 사는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전에는 엔진 성능 연비, 디자인 봤죠? 앞으로는 달라요. 이 차 업데이트 되나요? 자율주행 기능 추가할 수 있나요? 이런 걸 물어보게 될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차값이 두 종류로 나뉜다는 거예요. 기본 차값 따로, 기능값 따로. 자율주행 원하시면 매달 얼마 더 내셔야 해요. 자동주차 쓰시려면 한 달에 얼마입니다. 차를 사고도 계속 돈을 내야 하는 세상이 옵니다. 10년 타면 차값보다 구독료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알고 사는 거랑 모르고 사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었을 때 마차 만들던 회사들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엔진 만들던 회사들은 무너지고 칩 만드는 회사들이 뜨고 있습니다. 삼성은 지금 그 흐름에 올라타려는 겁니다.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가만히 있었으면 기회는 없었습니다.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앞으로 10년 이 판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가 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삼성이 왜 차도 안 만들면서 2조 6천억을 자동차에 쏟아부었는지 이제 아시겠죠?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